외계 문명의 별채굴, 제2이형 문명의 미스터리 해독. 우주 저편, 인류의 탐사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대한 에너지 활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천체, 즉 항성은 단순한 빛과 열의 근원이 아니라 고도로 진보한 외계 문명에게는 궁극적인 에너지 자원이자 문명의 존속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연료 덩어리라는 가설이 제기된다. 이 가설의 중심에는 카르다쇼프 척도 상의 제2이형 문명, 즉 행성계를 넘어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명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상 속의 존재, 그들이 별을 어떻게 채굴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론적 탐구를 시도하며 현재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 데이터 속에서 그들의 흔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카르다쇼프 척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천체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1963년 인류 문명의 기술 수준을 에너지 소비 능력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했다. 제2이형 문명은 행성 전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이는 지구의 현재 에너지 생산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 지구 표면의 모든 태양광 에너지와 화산 에너지, 핵에너지 등을 완벽히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인류는 현재 대략 제2 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2이형 문명은 항성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제어하고 활용하는 문명을 지칭한다. 이는 태양과 같은 항성 하나가 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즉 4곱은 10의 26제곱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류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약 10억 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이러한 문명이 별을 채굴한다는 것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차원을 넘어선 시공간과 물질 자체를 재구성하는 수준의 공학 기술을 전제로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논란이 많은 제2이형 문명의 인공 구조물 후보는 바로 다이슨 구체, 혹은 다이슨 쿤이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아이디어를 통해 외계 문명이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포착하기 위해 항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거대한 껍질 구조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만약 이러한 구조물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항성에서 오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심각한 왜곡을 관측해야 한다. 항성의 빛은 구조물에 의해 흡수되거나 차단되고, 그 구조물 자체가 항성의 열을 흡수하여 재복사하는 적외선 복사로 나타나야 한다. 연구 결과,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적외선 서명을 가진 천체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K23788 혹은 TI-710이라는 별이었다. 이 별의 광도 변화는 극도로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이었으며, 마치 거대한 불규칙한 물체가 별 주위를 공전하며 빛을 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해성대나 거대한 우주먼지 구름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그 흡수 패턴과 재복사 온도 분석 결과,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만약 이것이 다이슨 구조물의 일부라면, 이는 제2이형 문명이 이미 그들의 주항성을 채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에너지 포획 방식이며, 실제 제2이형 문명이 선택할 방식은 훨씬 더 미묘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별채굴이라는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하면, 이는 항성의 물질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항성 내부의 핵융합 과정을 조작하는 수준의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항성 물질을 직접 우주선이나 거주지로 변환하는 공학적 행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제2이형 문명이 별을 채굴하는 방식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광범위한 물리적 건설보다는 양자 역학적 혹은 시공간적 조작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한 예로 우리는 특이점 공학 혹은 블랙홀 역학의 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이형 문명은 항성의 질량을 특정 방식으로 붕괴시켜 초소형 블랙홀을 만든 후 이를 일종의 엔진처럼 활용할 수 있다. 스티븐 호킹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만약 어떤 문명이 인위적으로 질량을 주입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회전시켜 호킹 복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블랙홀은 항성보다 훨씬 압축된 형태로 엄청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방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블랙홀 엔진은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포획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항성 물질의 특정 원소를 고갈시키는 행위 대신 블랙홀의 질량 자체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채굴의 본질일 수 있다. 더욱 심층적인 관점에서
제2E형 문명의 채굴 행위는 항성의 진화 자체를 조작하는 단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의 수명은 주로 그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태우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제2E형 문명은 항성 내부로 정교하게 제어된 워몰이나 튜브를 생성하여 핵융합 반응이 가장 활발한 중심부의 물질을 직접 추출하거나 혹은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어 별의 수명을 수백억 년 단위로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별의 최종 운명, 즉 백색 외성,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의 붕괴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만약 우리가 아주 오래된 항성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광도 변화율이나 예상보다 긴 주기열성을 관측한다면 이는 에너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제2E형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조작의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답은 생존과 확장이다. 제2E형 문명이 도달한 기술 수준은 아마도 다차원적인 존재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그들은 더 이상 단일 행성에 갇혀있지 않으며 은하계 규모의 자원 동원이 필요하다. 우주 여행과 거대 구조물 건설, 그리고 지적 활동 자체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 은하계 전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태양계 전체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사고 속도가 우리보다 수천 배 빠르다면 그들의 연산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 자체에 대한 연구나 조작 시도 역시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와 같은 우주론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들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시공간의 공률 자체를 실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항성의 에너지를 직접적인 연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러한 외계 문명의 흔적을 탐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핵심적인 도구는 SETI,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페르미 역설의 해답 찾기이다. 페르미 역설은 우주가 광대하고 별이 많으며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명확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제2E형 문명의 별채굴, 가설은 이 역설에 대한 하나의 어두운 해답을 제시한다. 그들은 너무나도 진보했기 때문에 그들의 통신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나 레이저 신호와는 전혀 다를 것이며 그들의 에너지 활용 방식은 주변 환경 자체를 바꾸어 놓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2E형 문명이 별을 채굴한다면 그들의 활동이 주변 성간 물질이나 성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모델을 세울 수 있다. 항성 채굴은 필연적으로 항성의 질량 방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태양풍의 강도나 구성 성분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항성 플레어의 빈도와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해상도 분광학적 관측을 통해 탐지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특정 항성계를 장기간 모니터링했을 때 특정 기간 동안 항성으로부터 방출되는 헬륨이나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이는 항성 내부의 물질이 인위적으로 추출되거나 주입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더욱이 제2E형 문명이 항성 주변의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탐지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거대한 우주 건설 프로젝트는 엄청난 양의 건설 잔해, 즉 우주 쓰레기를 남길 수 있다. 이 잔해들은 기존의 행성이나 소행성과는 다른 궤도 역학을 보일 것이며 메탄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휘발성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복잡한 유기분자 혹은 비정상적인 동위원소 비율이 항성계 내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활동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천문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는 초신성 폭발이다. 만약 제2E형 문명이 별의 수명을 조작하거나 혹은 에너지 추출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별을 예정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초신성으로 폭발시키거나 혹은 아예 폭발을 억제할 수도 있다. 제2E형 문명이 별을 채굴하는 목적이 핵융합 연료의 효율적인 소비라면 그들은 별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세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별을 희생시켜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단기 채굴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초신성 폭발을 맞이하는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현재 별을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2이형 문명의 관점에서 별은 거대한 에너지 배터리이자 일종의 거대한 유정일 수 있다.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보다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앞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기술은 우주론적 규모에서 작동할 것이다. 예를 들어 먼 미래의 인류가 제2이형 문명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의 수많은 항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에너지 확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후대 문명에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기를 바랄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구조물을 아름다운 우주 예술품으로 포장하거나 혹은 그 에너지 활용의 이점을 최대한 감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이형 문명이 별 채굴을 은폐하려 한다면 그들의 흔적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미세한 통계적 이상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연구 동향 중 하나는 외계 행성계의 대기 구성 분석을 통한 생명체 흔적 탐색, 즉 바이오 시그니처 연구이다. 그러나 제2이형 문명은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전통적인 정의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실리콘 기반 생명체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한 에너지나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포스트 생물학적 존재일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순수한 정보체라면 그들의 에너지 요구량은 정보 전송 및 복제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항성 전체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조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항성에 방출하는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데이터 허브로 활용하여 은하계 전체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우리가 SETI 프로젝트에서 집중하는 좁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제2이형 문명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센터의 좁은 출입구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만을 찾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이러한 거대 에너지 활용의 또 다른 형태는 시공간적 우주선의 구동 에너지일 수 있다. 만약 제2이형 문명이 성간 여행을 넘어 은하계 간 여행을 시도한다면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와 같은 시공간 왜곡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어프 드라이브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 밀도, 즉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하며 이 물질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성 에너지의 극히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별을 채굴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 변칙 기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우주적 유지 보수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과학계에서 논의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항성의 이 나이에 대한 재해석이다. 별의 진화 경로는 핵융합 반응의 산물과 그 반응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주기혈성의 수명은 약 1000억 년이다. 그러나 만약 제2이형 문명이 항성의 핵융합 반응 효율을 극대화하여 수소를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연소시킨다면 그 별은 짧은 시간 안에 거성으로 진화하고 백색 외성으로 붕괴할 것이다. 반대로 반응 속도를 늦추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은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추론하는 별의 나이와 실제 물리적 나이 사이의 괴리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관측하는 어떤 별이 수소 고갈 시점이 훨씬 지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주기혈성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 또는 내부 반응 조작의 결과일 수 있다. 우리가 제2이형 문명의 흔적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 영역은 비정상적인 복사 에너지의 스펙트럼 분포이다. 일반적인 별은 흑체 복사 법칙에 따라 특정 온도에 맞는 복사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2이형 문명이 별 주위에 거대한 열 흡수체를 설치하면 별의 가시광선은 줄어들고 적외선 영역에서 훨씬 더 넓고 균일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TI-710의 사례에서 관측된 복사 스펙트럼은 초기에는 3000켈빈 정도의 물체가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물체의 복사 패턴이다. 그러나 이 복사 패턴이 너무나도 넓고 항성의 고유한 스펙트럼 특징이 사라졌다는 점은 인공적인 가림막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규모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한다. 태양과 같은 별을 완전히 감싸기 위해서는 목성 궤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필요하며 필요한 건설 재료의 양은 수십조 톤에 달할 것이다. 제2이형 문명은 이러한 막대한 양의 물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 이는 별 채굴의 또 다른 측면, 즉 물질 재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주변 행성계, 심지어는 다른 항성계의 행성이나 소행성들을 분해하여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추출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목성 크기의 가스 행성 하나를 완전히 분해하여 가벼운 원소, 예를 들어 수소와 헬륨을 핵융합 연료로 재활용하고 규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성 해체 작업은 별의 에너지 출력으로 구동되는 거대한 우주 공학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외계 항성계에서 행성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사라지거나 혹은 거대한 행성 잔해 구름이 특정 궤도에 고착되어 있는 현상을 관측한다면 이는 과거에 물질 채굴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을 고급 행성계 분해 시그니처라고 명명할 수 있다. 또한 제2이형 문명은 별의 자기장을 조작하여 에너지를 추출할 수도 있다. 별의 자기장은 거대한 플라즈마 흐름을 제어하며 이는 강력한 자기권 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을 유발한다. 만약 문명이 이 자기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별의 내부 핵융합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과정을 제어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직접 포집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항성 발전기를 별의 표면에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왜곡은 우리가 관측하는 별의 활동성 주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결국 정보의 우위성이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제2이형 문명이 별을 채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지적 활동이 물리적 우주를 넘어설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감아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영속화하려 한다면 그들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추론에 기반하여 우리는 현재의 우주론적 관측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하 중심부에서 관측되는 고에너지 감마선이나 X선 폭발의 일부가 자연적인 초신성이나 활동성 은하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2이형 문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및 방출 시스템의 누출일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병합이나 중성자별 충돌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에너지 이벤트 중 일부는 의도적인 에너지 방출의 결과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2이형 문명의 존재는 우주상의 문명 분포에 대한 통계적 모델인 드레이크 방정식의 변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만약 제2이형 문명이 안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항성 에너지를 조작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은하 내의 수많은 별들을 점진적으로 무생물화시키거나 혹은 통제된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 내의 조용한 별들의 비율은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었을 별들이 이미 제2이형 문명의 에너지 인프라에 흡수되어 버렸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된 별을 탐사하는 것보다 특이한 에너지 특성을 가진 별들의 집중 구역, 즉 성단이나 은하 중심부와 가치 에너지 밀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성단 내의 모든 별들이 일관되게 낮은 적외선 방출을 보이거나 혹은 특정 주기마다 비정상적인 광도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이 성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2이형 문명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외계 문명의 별 채굴이라는 가설은 단순히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천체물리학과 외계 생명체 탐사 분야에서 마주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상 징후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TI-710과 같은 천체들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닐 수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앞선 존재들이 에너지의 근원을 둘러싼 궁극적인 공학적 도전을 이미 해결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이 미스터리를 풀고 만약 제2이형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과의 공존 혹은 조우에 대비하는 데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별이 자연적으로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고도로 진보한 문명의 거대한 발전소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탐구는 궁극적으로 인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2이형 문명이 될 때 우리 역시 우리 태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